책임도 지실지 못할 분들이 갑자기 이제 본인들이 장사를 하신 거죠. 쉽게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다. 장사를 하신 거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초안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 초안이 윤석열 후보의 초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본인들의 초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 후보한테 그런 윤 후보의 정확한 의중이 반영되지 않는 걸 가지고 뭐 얘기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단일화의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은요. 사실은 이런 본인들의 정치적인 뭐 목적 때문에 광팔기 위해서 이렇게 세일즈를 뭐 많이 했던 그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이준석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준석 대표. 예.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4부. 여기는 네거티브도 없고 배우자 의혹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지지율이 좀 안 나와서 걱정인 정치 청정지대. 자, 두 분 모셨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공보단장, 국민의당 이승현 정책상황실장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두 분 말이야 지지율만 오르면 그냥 어제 제 TV 토론을 봐도 그렇고 그냥 바로 집권하셔도 되는데 도덕적인 리스크도 없고 나름의 비전도 가지고 계시고 배우자 리스크도 없고 그러게 말이에요.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이거. 두 분이 토론 보신 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주시겠죠. 어느 정도 판단. 근데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어제 TV 토론 있었으니까 토론 관전기부터 볼게요.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거 뭐 당연히 본인들로 뭐 이렇게 물어보죠. 저 기우순으로 어제 박원석 후보, 박원석 단장 보시기에 네. 우리 심상정 후보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강점은 드러났다라고 하는 딱 인상적 깊은 장면 하나 있었어요. 어제 이제 경제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정책 분야를 보면 심상정 이외에 나머지 후보들 간의 차별성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차별성을 드러내는 게 토론의 주안점을 뒀고 그런 점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MB식의 그런 747과 유사한 오 공약을 들고 나와서 수량적 이 성장 목표에 초점을 두셨는데 혹세무민이라고 보고요. 부동산 정책은 실패다 이 정부가 진단은 같은데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대안이 똑같아요. 그러면 1, 2번 후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단일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차별성이 없어서 부동산 정책 보면 그렇죠. 그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던데 저 심상정 후보가 그 세금 토지 보유세 토지 배당. 토지 배당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후 배당 이렇게 말씀을 탄소 배당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세금을 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혹세무민이라고 보고요. 정직하게 토지 보유세 걷어서 그 돈 가지고 기본소득 하겠다. 그리고 이 탄소세 걷어서 기본소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증세에 대한 그 비판을 염두에 두고 그걸 배당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언어 유희를 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적합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6714님이 어제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 전례가 오늘 메인 주제일 줄 알았는데 어째 기축통화 관련해서만 팩트체크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 국민의당 관계자가 4부에 나오기 때문에 직접 제가 물어보려고 이분이 국민의당 정책 상황실장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TV 토론할 때 정책 부분을 준비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승현 실장. 어제 그 안철수 후보 전례는 왜 나온 겁니까? 어떤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경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공약에서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후보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맥락이 끊겨버리니까 좀 당황하신 거예요. 안 후보께서도. 왜냐하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개념, 플랫폼에 대한 개념, 그 데이터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볼 생각이 없었고요. 그거에 대한 큰 거대 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작부터 이제 윤 후보께서 그 답변을 못 하시니까 본인도 당황하셔가지고 이걸로는 대화가 잘 안 되겠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계신 데이터에 대한 문제 의식에 대해서 좀 설명 강의해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제 뭐 안철수 후보가 뭐 핀트가 어긋났네요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윤 후보랑 충분한 어떤 정책 공방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경제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실망한 걸 좀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평소에 약간 그런 표정들 뭐 누군가 지그시 감고 고개 흔들고 이런 제스처들이 잘 나오는 스타일의 정치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의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의도된 건 아니고요. 본인이 근데 사실 이제 토론에 대해서 뭐 약하다.
못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만 본인이 경제 분야에 대한 자신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평가도 잠깐 해보자면 이제 경제 같은 경우 지금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뭐 피해 지원이 중요하고요. 뭐 정의당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 건전성이고요. 세 번째는 또 성장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말한 후보는 저희 볼 때 안철수 후보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정의당도 좋은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피해 지원 그리고 이제 이 양당의 그 말도 안 되는 문제들 뭐 이런 걸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는 세 가지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경제 분야에 적합한 후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장도 덜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제스처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좀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 심상정 후보 좀 아쉬운 부분은 없으셨어요? 두 번 남았으니까. 가장 아쉬운 거는 이게 주도권 토론의 룰이 심상정 후보가 어제 제일 먼저 하셨는데 두 사람 이상에게 질문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거의 30분 가까이를 패싱이 돼버렸어요. 토론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토론이 10시에 끝났는데 심상정 후보 토론은 9시 반에 끝난 거죠. 그 뒤로 나머지 세 후보 간에 공방만 이루어져서 이건 뭐 각자 나름의 토론 전략이기 때문에 전략을 뭐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룰을 조금 어떻게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중앙선관위가 중앙선거 방송 토론위원회가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특정 후보가 특정한 토론 시간 동안에 사라지는 이 문제가 있어서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진짜 저 너무 공감하는데요. 이거 제가 이제 룰 협상을 제가 계속 나갔었습니다. 근데 방송사 토론 때도 그래서 정의당하고 저희는 주장했던 게 주도권 토론 하더라도 1대1 그러니까 한 후보가 한 후보랑 1대1로 뭐 4분이든 5분 주어지고 그래야지 공평한 서로 간의 디베이팅이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양당에다 받아주지 않았고요. 사실 선관위 같은 경우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룰을 바꿀 수는 없어가지고 참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누구 뭐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그냥 항상 토론 보면 느끼는 건데 질문하면 답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답이라도 좋으니까 사회자가 답하세요. 그리고. 시간의 한계죠. 시간이 있으니까 막 서로 말싸움하다가 지나가 버리면은 정말 답은 못 듣거든요. 유권자 입장에서. 저는 토론회를 한 4시간씩은 해야 가능하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신진선님 누가 봐도 어제 토론의 주인공은 안철수였어요. 잘한다 엄밤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박민아님 심 후보의 팩폭 아주 칭찬드리고 싶어요. 네. 야, 이 양 후보의 지지자분들 들어오셨는데 신진섭님과 박민아님께 제가 커피 쿠폰.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저 누구야 민주당하고 그 국민의힘은 월요일 나오시거든요. 네. 거기는 제가 지지자분들 문자도 커피 안 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저 우리 국민의당하고 정의당 지지자분들 하우상박 해야죠. 네? 하우상박. 박민아님께 커피 쿠폰 드리고.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이승현 실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이 단일화 협상 과정과 이 결렬 과정을 국민의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까? 예.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첫 번째 완전히 끝났습니까? 더 이상 돌아올 길은 없어요? 일단은 저희는 다 끝났다고 보는 게요. 그 단일화는 가장 중요한 신뢰입니다. 근데 이제 두 후보가 신뢰가 깨졌는데 신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제 단일화를 하려면. 근데 시간이 너무 남지 않았다.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진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무슨 뭐 의미 있는 제안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최근 언론 보도 보면 제안이 국민의힘 쪽에서 제안이 아주 없었던 게 아니라 제안이 또 너무 많아서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자 이렇습니다. 그거는 보통 저희가 단일화라는 게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후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후보 또는 당입니다. 당에서 공식적인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후보가 그 자기의 이제 의중을 이제 전달할 그 대리인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공식하게 오피셜하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신기하게 안 후보께서 이제 이런 단일화에 대한 그 얘기를 윤 후보가 처음에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제 시작하셨고요. 단일화 이제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그 중요한 부분 때문에 이제 제안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보통은 답이 와야 되거든요. 좋다. 근데 룰에 대해서 협상해 보자. 이런 게 가야 되는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몇몇 분들은 책임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책임도 지시지 못할 분들이 갑자기 이제 본인들이 장사를 하신 거죠. 쉽게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다. 장사를 하신 거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초안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 초안이 윤석열 후보의 초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본인들의 초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 후보한테 그런 윤 후보의 정확한 의중이 반영되지 않는 걸 가지고 뭐 얘기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단일화의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은요, 사실은 이런
본인들의 정치적인 뭐 목적 때문에 광팔기 위해서 이렇게 세일즈를 뭐 많이 했던 그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이준석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준석 대표. 예, 이준석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저번에 이제 그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후보가 되셨잖아요. 중계 전 높게 평가하고 저희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 대표가 되신 다음에 조롱 정치를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오늘 아침에서 나오셔도 뭐 조롱하는 건 누구나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요. 조롱을 하는 정치인은 처음 봤습니다. 비판을 할 수 있거든요.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조롱을 한다는 건 상대를 자꾸 이제 자극하게 되고 본인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이제 조롱이 안철수 후보보다는 그 당 지지자들 그리고 당에 너무 이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께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과연 유기적 결합이 되겠냐, 화학적 결합이 되겠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방은석 단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일단 국민의당에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제가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뭐 깨진 거죠. 네. 깨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 단일화라는 거는 계산도 계산이지만 사실은 어떤 흔쾌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고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그 방식 단일화 방식이 이런 제안에 거부가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그냥 뭐 무릎 꿇고 들어와라 이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단일화 그 결렬이 미치는 영향이 작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단일화 프레임은 구도를 강화시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 정권 심판론이라는 구도를 강화시켜요. 정권 교체론이라는. 근데 이제 그 구도가 희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반색할 일이긴 하나 그렇다고 뭐 구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면 거기서 선거가 끝날 뻔했는데 그런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네, 이런 정도겠죠. 일각에서는 뭐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 또 민주당 쪽에 여러 가지 제안과 구애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선거가 좀 난장판되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쪽에서 그걸 바라긴 할 텐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자 구도가 로 끝까지 갈 거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그 실체가 무엇이든 이 철수 정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뭐 완주한 선거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근데 이번에 정권 교체는 기득권교되고 오히려 정치 교체를 통해서 시대 교체로 나가야 된다. 어제 토론에서도 다당제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 이게 본인의 이제 출마 의미고 출마의 취지인데 여기서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그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안철수의 정치라는 것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런 걱정은 듭니다. 앞서 저 단일화 결렬된 이유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는 거는 변수도 아니고 원래 상수였잖아요. 상수.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 이제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의견 제시한 거, 뭐 이거 해드린답니다, 저거 해드립니다. 근데 온 메신저들을 보면 안철수 후보 정도 되는 급의 정치인이면 누가 대리인을 참칭하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대리인이고 누구 말을 믿으면 되는지는 판단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정치 문법으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저희가 단일화라는 부분이요 굉장히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항상 단일화의 기본은요 후보가 어떤 대리인을 지정한 공식 오피셜 그러니까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후보 간의 의사타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국힘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단일화라는 거에 있어 가지고 어떤 자기의 역할을 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 부분 때문에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윤 후보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 후보도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제대로 정치권에 오신 지 오래 안 됐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안 후보께서도 뭐 몇 번 저번에도 오세훈 시장하고 단일화도 했었고 그런데 기본적인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얘기했던 게 여론조사도 그때를 준용하자고 했던 거고 단일화 얘기를 한 이유도 협상 같은 경우 그때도 오세훈 시장과 먼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던 건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없이 그냥 그 진행돼 버리니까 굉장히 당황한 부분이고요. 또 아까 이제 정의당에서 말씀 주신 부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뭐 철수 정치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좀 뭐 저희로서는 그 너무 이미지를 그렇게 메이킹이 됐다. 철수 정치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가치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양보하기도 했던 부분이고 단일화하기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완주하기도 했던 부분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다당제를 원하시는 3당이시니까 그 저희 또 고충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제가 이 얘기만 한마디 할게요. 그 이준석 대표 말이죠. 그 단일화 반대 상수였던 거는 맞는데 그냥 반대를 하면 돼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한 날 그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 같은 사진을 올리면서 그런 정치하면 안 됩니다. 상대에 대해서 기본적 존중이나 예의는 상대가 지위가 높고 당대표고 후보여서가 아니라 그건 정치인이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이에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살 깎아먹는 정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이 말씀 주셔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고인 얘기를 하는 거는요 굉장히 터부시 되는 얘기거든요 정치권에서도. 근데 유지 말씀하시는 그 예. 그 고인의 유지, 고인이 당연히 근데 또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고인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저희 이제 그 지역 그 선대위원장 하셨던 분을 말씀드린 건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페이스북에는 뭐라고 올리냐면 이제 기사님 유지처럼 또 이게 변환해서 올리거든요. 교묘하게. 저희는 기사님 유지라고 말씀만 드린 적이 없고요. 지역 선대위원장께서 굉장히 해맑게 다니시면서 안 후보가 당선되길 굉장히 기원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데 마치 저희가 무슨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유지를 주냐는 그렇게 비꼬는 거는요. 굉장히 이거는 사과해야 되는데 끝까지 지금 사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자 심상정 후보 관련해서 김기준님 심상정 후보 부동산 관련 얘기 사이다였어요. 92만 원 종부세 집 무너지냐? 네. 30억짜리 집인데. 네. 그 김선희님이 그 지적하셨어요.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종부세 얘기할 때 정말 명쾌했습니다. 청년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요 하셨는데 그 말씀이신 거죠? 앞서 네. 말씀하셨던 네, 그렇습니다. 종부세 90만 원 낸다는 그 부분. 자 4777님 원석이 형 좋아해서 정의당 좋아하는데 당을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당의 인기래. 주 4일째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요거는 좀 분이시는데. 토론이 좀 필요합니다. 그 주 4일제가 당장은 쉽지 네. 않죠. 그러나 주 5일제 도입할 때는 반대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3949님, 이게 우리 이승현 실장한테 묻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준석 당대표는 안 후보를 왜 그렇게 미워하나요? 그 진짜 저도 잘 모르겠는 게요. 진짜 네. 무슨 안 후보 때문에 뭔가 손해 본 게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정치인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감정적인 대응을 한 적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께서 뭔가 뭐 감정적인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경제정책 토론회는 끝났고 이제 금요일에 정치 토론인데 그래서 저는 왠지 양당 후보 두 분에게는 경제 관련 정책 토론이지만 정치 분야 토론회가 더 중요하지도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해봐요. 아니, 모든 그러면 후보에게 중요하죠. 예? 모든 후보에게. 예, 모든 후보 중요하긴 한데 또 이제 그 제3지대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예. 권력구조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는 얘기라서. 네, 뭐 개헌부터 시작해서 또 다당제 정치로 가기 위한 선거제 개혁 네. 그리고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건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요. 아마 양당 후보는 조금 벅차실 거예요. 이 주제가 나오면 왜냐하면 뭐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1, 2당이 별로 떳떳하지가 않잖아요. 위성정당도 사이좋게 만드셨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국민의당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오시겠지만은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해서 좀 충실한 토론, 차별성을 확인시키는 그런 토론하겠습니다. 어느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계십니까? 일단 예상 질문을 공개하실 수는 없지만 아니 일단 뭐 어제도 잠깐 그 토론이 스쳐갔는데 대한민국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려면 정치가 바뀌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가 바뀌려면 양당 체제 극복이 최우선의 과제고 양당 체제 극복은 그냥 의지나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제도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제도 만들어놨는데 두 당이 망쳐버렸잖아요. 그 책임을 묻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개혁의 구상 특히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를 갖다가 극복할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저희도 뭐 거의 정의당 유사할 텐데요. 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독점이거든요, 사실은. 거의 이제 대통령이 되면 오로와 나슨 게임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 권력 독점의 폐해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간편하게 선거구제 개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개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양당이 사실은 서로 이제 당신들이 기득권이라 우기고 있는데요. 양당 모두 기득권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은 과연 제1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이제 수권 정당으로 할 수 있는지 여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이게 사실은 대선에서 나올 이슈가 왠지 광주시장 선거에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 국민의힘에서 먼저 던진 광주 쇼핑 복합 쇼핑몰 공약 여기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양당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 쇼핑몰과 대형 쇼핑몰과 정통 저 시장의 상생 관계 이건 어떻게 보면 정의당한테도 중요한 이슈잖아요. 정의당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이제 복합 쇼핑몰이 어느 지역에 들었을 때를 막론하고 이런 논란은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광주만이 아니에요. 서울의 마포에도 항상 네, 있었고. 근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이제 그 중소 상인들이 훨씬 단결이 잘 돼 있는 거여서 이걸 갖다 못 막아낸 거죠.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지방 권력에 가졌던 지역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 근데 지역 발전에 있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체로 무책임했어요. 왜냐하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 호남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이건 하나의 도화선이에요. 꼭 쇼핑몰이 아니면 뭐 죽음을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이거 말고도 수많은 어떤 인프라의 취약성이나 이런 불만들이 누적돼서 이걸로 저는 폭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잘 찌르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우왕좌왕하잖아요. 계속 반대했다가 그동안 이제 와서 반대는 아니었다 그랬다가 이용섭 시장이 나는 하겠다 그랬다가 말이 좀 바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도 이 복합 쇼핑몰 사례로 보더라도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권력을 독식하는 이런 정치는 이제 좀 끝내야 됩니다. 저희는 이 복합 쇼핑몰 문제가 굉장히 좀 일단은 아까 그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 정치잖아요. 그거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복합 쇼핑몰 얘기를 하면은 마치 광주에는 이마트도 없고 죄송합니다. 그 일반 쇼핑몰도 없고 백화점도 없는 거죠. 호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커뮤니티를 들어가게 되면 젊은층들은 광주는 시장만 있어? 이렇게 착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갈라치기 정치거든요. 광주에도 백화점 있고요. 큰 대형 마트들 많습니다. 다만 복합 쇼핑몰이라는 거는 그 좀 다른 개념들 있잖아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타필드 같은 거. 그러니까 명칭을 얘기 됩니까? 예. 스타필드나 뭐 코이스 같은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저희 우려되는 부분은 그 쇼핑몰 복합 쇼핑몰이 생겼던 근본적인 이유들은 뭐냐면요. 백화점에 대한 규제나 아니면 다른 규제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생겼던 것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 그 상인들이 반대했었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걸 좀 보통 정치인들이 터놓고 얘기하면 설득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재래시장하고 아닌 걸 갈라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 전략적으로는 좋다고 보는데 저는 국민 통합을 얘기하면서 윤 후보 측에서 계속 이렇게 갈라치기 전략을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요. 알겠습니다. 진호규님, 심안 이 두 후보가 시간 더 있었으면 이랑 윤은 엄청 혼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TV 토론 시간을 4시간까지도 안 바로 한 3시간만 주세요. 2시간 너무 후보가 4분 계시니까 2시간도 좀 짧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한 후보당 얘기하는 시간이 15분, 20분 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시간 총량제 제한 있고 막 그래서 거기다 중간에 싸우면 하고 시간 가고 이번 주 금요일 저 정치 분야 토론 양당 후보들 우리 정의당하고 국민의당 잘 좀 준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정치천정지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공보단장, 이승현 국민의당 정책상황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